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생수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피해자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여서 또 유서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경에 그 서초 양지동에는 한 회사가 있었어요. 풍력 발전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식상에 있는 생수병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남성하고 여성하고 생수병을 마시다가 예.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예. 물맛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병원을 급히 후송을 했는데 그 여성분은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남성분 44세 먹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만 23일 날, 23일 날 오후 6시경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 당시에 그 사건 나고 19일 날 그 출근 안 하는 직원을 찾아가 봤더니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가해자도 사망을 했고 피해자 중에 한 명도 사망을 했고 한 명은 이제 퇴원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생수병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는 그 한 명 총 2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지금 그렇죠. 입원을 한 상태인데 퇴원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생수병을 마시고 또 마시고 나서는 물맛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생수통 안에 뭔가를 타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지금 그 사망한 가해자 그 강모 씨라고 하는데 25세를 알고 있어요. 35세예요. 근데 그 가해자가 그 집안에 그 수산화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극물이 있었어요. 메탄올이라든지. 그런데 그 생수병을 수거를 해서 감정을 해봤더니 예. 그 마셨던 당연히 거기에 독극물이 있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 그 당시에 사건이 오후 2시쯤 났지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해자가 그때 오후 한 5시 57분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웃기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쓰러졌는데 자기는 다른 생수병을 마시면서 이상 없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말도 했어요.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근 시간에 퇴근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크게 생각을 못했고 그 병을 수거했을 때 진짜 그 피해자들이 마신 물병인지 그 아닌지가 확인 안 되는 거죠. 물론 예. 생수병 안에 아니 밖에 지문 같은 걸 감식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는 독극물로 사망한 거 맞기 때문에 생수병을 그 가해자가 충분히 바꿔칠 시간이 있으니까 예, 바꿔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생수병에서 안 나왔다면 뭐 부검 등등을 통해서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검에 대해서는 독극물이 나오지만 예. 그 원인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먹었는가? 예. 커피 타서 먹였는지 강제로 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생수를 마시다 쓰러졌기 때문에 당연히 생수에 독극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수병을 그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버리고 다른 걸 담았던지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예. 참 어쨌든 독극물이 든 생수를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독극물을 그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했죠? 쉽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9월 하순경에 이 가해자 강모 씨가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하고 관련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이거를 소속기관 등록을 한 다음에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개인은 구하지 못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게 되면은 구입한 건데 9월 하순경에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럼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이시는 계획인 거죠. 왜냐하면 이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우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독극물을 다른 곳에서 사오든지 예. 아니 훔쳐든지 간에 제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독극물을 준비했다는 거는 즉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 가해자죠. 강 씨의 혐의가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바뀌었냐면은 특수상해라는 것은 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건데요. 물론 뭐 그 상처라는 것이 뭐 때릴 수도 있지만은 음료수로 인해서 상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이 그 음료수를 먹고 사망했기 때문에 독극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 즉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뭐 특수상해가 가능한 거고요. 이 별 죄명이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가해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뭐 처벌할 수 없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입건은 했지만은 그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 또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동기를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는데요. 경찰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정 결정을 냈는데 주변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인사 불만도 있었다. 인사. 그러니까 인사를 그 서울에 있는 이 가해자를 지방으로 아마 자천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진술 주변 진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걸 안 가려고 서울에 자기 애인이 있다. 그리고 예. 숙소에 나와가지고 집도 얻는다든지 안 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흘러가는 상황이 지방으로 자천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망과 앙심을 품었던 거 아니야라고 네. 경찰에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망한 남성분은 어쨌든 이 가해자보다는 그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물을 마신 여성분은 이게 나이도 비슷한데 왜 그 여성분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게 그 사망하신 분이 재경 팀장이거든요. 이게 예. 서울에 있는 팀장인데 이 사람이 권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기획팀이 있는 이 남성 가해자를 지방으로 자천할 만한 권한이 있다든지 건의를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분한테는 원한을 푼 건 맞는데 예. 이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원하는 관계가 있는 걸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 혹시 금전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예. 추정 관계가 있는지 예. 아니면 왕따를 시켰는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속전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피해자들이 쓰러지고 7시간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사항을 그대로 그 보관해놓고 보존해놓고 나서 바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 갔어서 병원에서 보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왜 신고를 늦게 하느냐? 일부러 숨긴 것이냐? 예. 아니면 너무 당한 나머지 늦게 한 것이냐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제 생각에도 사람이 쓰러졌고 그런 위급 상황이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좀 더 좀 수사를 더, 해봐야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뭐 당황해서 몰라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10월 10일경에 다른 직원이 청량 음료를 먹고 나서 그렇게 이제 약간 그 힘도 약간 어떤 증서가 구토가 증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탄산음료 이상인 줄 알고 음료 제조회사에서 연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때 당시에 독고물이 나왔어요. 예. 근데 요거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조사를 의뢰했어야 되는데 예. 당시에 지금 수사 기록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는 쉬쉬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음료회사한테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그 당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문제가 이번에도? 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고를 했으면은 조사가 들어왔으면 아마 이 극동물 탄 사람을 아마 정보도 가능했을 건데 그때 그냥 여기 덮었던 예.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예요. 근데 뭐 과거에 또 사이다에다 농약을 타서 또 뭐 이런 그런 사건도 사람이 있었죠.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예. 이런 독극물 사건이 좀 자주 있나 봅니다. 독극물 사건이 자주보다는 가끔 있는데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제 그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예. 그 뭐 청산가리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제 아니면은 제초제 노약 같은 걸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건이 있을 때에는 농약을 먹고 빨리 발견해서 이 위세척을 한다든지 구토시키면 살았는데 제초제 성분에 들어간 제초제를 마신 분들은 위세척을 해도 좀 시간이 되면은 사망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독극물 사건은 물 타인에 대해서 범행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내사선결이 끝날 것 같고 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민사 사건이 남아있겠죠. 손해배상이라든지 예. 어떻든 한 번은 사망을 했고 한 번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해자를 해야 되지만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참 난감한 거죠.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하시면 되죠. 어쨌든 뭐 사건이 왜 이렇게 된지 진상은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마무리 짓고 진상을 하겠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 진술도 받고 그다음 감정서 아니면은 그 독극물 성분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종결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지난 4월에 벌어진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손정민 씨라고 그러죠. 의대생인데 한강에서 이제 실종된 채 숨진 사체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세간을 시끄럽게 했는데요. 당시 그 6월경에 그 아버지 손정민 씨 아버지가 같이 있던 친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죄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들을 때려서 사망시키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들이 술 먹었는데도 그걸 방관하고 유기해서 치사 즉 죽게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경찰이 고소를 했는데 예. 서초서에서는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혐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송치 즉 검찰의 송치를 안 한 거예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사성결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정민 씨 아버지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럴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경찰에서는 종결됐지만 이의 제기를 검찰에서 하다 보면은 검찰에서는 재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등이나 증거 등을 볼 때 타살의 혐의는 좀 없어 보이는데. 현재로 볼 때는 타살의 혐의는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 가족 유족 등이 볼 때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상 특별한 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좀 약간 그 손정민 씨 아버지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손정민 씨가 사망을 할 때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예. 그 자기가 유류품을 우리가 이제 사건 끝나게 되면 예. 그 사망자의 갖고 있던 그 소지품을 다 가족에 돌려주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아마 마스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면 물에 빠졌을 때 마스크가 물에 흘러서 없어질 건데 예. 자기 아들이 마스크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스크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신발 같은 걸 잘 벗어놓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를 위해서 사계 즉 유기치사나 폭행치사 살해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이 된 학생의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가 나왔으니까 이게 타살의 증거다. 결론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증거라는 것이 뭐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예. 왜냐하면 이 손정민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마스크를 꼭 쓰고 있다. 그러니까 통닭을 시키던 뭘 시켰을 때도 편의점 갈 때도 꼭 쓰고 있었는데 왜 물에 갈 때만 안 썼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본인이. 그러면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벗어났을 텐데 아니면은 남이 살해한 거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 아니면은 타인이 죽인 거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사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이거는 이제 수긍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극단적 선택 안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인 거다.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 같습니까? 검찰에서는 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사회적 파장이 큰 거고 또 그리고 그 피해자 사망하신 분이 아버님이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짚어는 보겠지만 경찰에서는 수사도 뭐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사건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피해자가 가족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이틀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목격자까지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던 여성분을 또 폭행을 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입건이 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그 피세를 봐가지고 CCTV 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도주한범을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를 했는데 경찰에서만 강간 미수하고 상해죄로 입건을 이제 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성폭행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면은 요거는 강간 미수가 아니고 강간 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간한 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말리다가
맞은 분은 상해죄로 이제 입건을 하겠죠. 예. 두 가지 제목으로 가는데 이 피의자 즉 범인이 체포된 뒤에도 뭐랄까 쉽게 얘기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좀 장난이나 농담조로 혀를 내민다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데 근데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리 조롱적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더 파장이 커진 거죠. 예. 자, 그런데 또 이 대상이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더 강하게 처벌받는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지금 그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범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간미수하고 상해를 나눌 게 아니라 성폭행하려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중한 강간치상죄를 적용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말리던 목격자에게 경찰차 안에서 혓바닥을 내밀고 웃으며 약을 올렸다. 이 가해자가. 예. 이거는 뭐 어떤 정신 상태로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잡혔으면은 죄를 자기가 용서를 구한다든지 네.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제대로 아니니까 이런 어린 여학생을 갖다가 성폭행하려 했던 거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않지만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참작이 안 되는 거죠. 정상 참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판에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강하게 처벌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요즘에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거의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도 있고 좀 밝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CCTV가 있지만은 지하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게 사각 지역이 있거든요. CCTV가 안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범인들이 그 허점을 알고 예.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 들어가서 범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이 즉각 움직여서 현장에서 검거를 했네요. 그렇죠. 빨리 신고를 받고 와서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가기 전에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검거를 했기 때문에 범인은 검거를 했지만 어떻든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예. 검거한 뒤에 좀 정확히 수사도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